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태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 강연해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이렇게 열중하고 계셔서 제가 앞으로 오지 못하고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앞에 해주신 발표도 다 이렇게 유익한 발표였겠습니다만 우리 강대희 본부장님께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녹색 건축 인증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집중해서 이렇게 좀 들으시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에 그 개정안이 뭐라고 할까? 그 과거의 어떤 그 개정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혁신적이고 최근에는 뭐 K-팝, K-컬처 어떤 우리 한국이 뭔가를 추구하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된 그런 개정인 것 같고 한국의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반영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제 녹색 건축 관련된 인증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주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인증제도 이후에 제가 이 탄소중립 건축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좀 설명드리려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뭐 민간 인증이기도 하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에게 좀 할당된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20분일까요? 네, 그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마지막이죠? 네네. 네, 정확히 20분 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건축 인증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저게 도대체 뭐지?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23년 9월에 민간 인증 제도로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 또 감축량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건축물의 탄소 중립 성능을 좀 평가하는 제도로 좀 특화된 민간 인증 제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을 제가 이제 개발하고 시행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과거에 그 녹색 건축 인증제 건축물 정과정 평가 수행이라고 하는 평가 항목이 있었고 그게 16년도 9월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우리 건축 인증 그리고 우리 건설 산업에서 LCA라고 하는 부분이 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한 뭐 8년, 9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어떤 건축물의 전생의 관점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 탄소 저감 기술들을 넣었을 때 이 건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 탄소 중립의 성능을 갖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증 제도로 평가 체계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쨌든 제도화되어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또 활용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인증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좀 개념은 다릅니다만 전생의 관점에서 또 탄소 중심으로 이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국내에도 탄소 중심, 탄소에 포커싱된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이게 가능하다면 전생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엠블렘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만 건축물 전과정 탄소 배출량과 탄소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탄소 중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23년도 9월에는 제가 이제 한양대 소속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센터가 주로 건축물 전생의 CO2 배출량 LCA 관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량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인증 제도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연구센터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또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운영기관은 시공학회, 순환자원학회, 구조물진학회 그리고 저희 스마트시티 연구센터가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정가정평가학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산업 분야에서 NCA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또 운영기관으로 함께해 주시겠다 하셔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제도의 탄소 배출량과 탄소 감축량이 정말 이게 신뢰 가능하게 평가된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 체계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밑에 보시면 인증기관도 KCL, KTC, 녹색기후기술원, KL 그리고 저희 연구센터 그리고 여기 코스타 또 최근에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인증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보태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고 어떻게 등급화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GCBI라고 해서 인덱스를 저희가 도출을 합니다. 그 인덱스는 분모분의 분자로 아주 간결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분모는 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분자가 탄소 감축량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인 분모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감축량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분모를 줄이고 분자를 늘리면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이 돼서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높은 등급의 어떤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모의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건 이제 건물 LCA 개념을 이용해서 생산 단계부터 폐기 단계 LCA 평가를 하는 거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녹색 건축 인증제 건축물 정가적 평가 수행을 할 때 스텝비라고 하는 어떤 건축물 정가적 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연구를 쭉 하고 있어서 그런 LCA 기반의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분모로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자는 이제 탄소 감축량이 되는데 감축량을 이 5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저감량인데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들이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저탄소 건설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EPD나 저탄소 인증의 그런 자재들에 대한 사용이 해당이 됩니다. 밑에 흡수는 식생에 의한 흡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포집분, CCUS 그런 어떤 기술들인데 일반적인 공도주택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런 기술이 잘 적용되지 않지만 공장이라든가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설 재료 중에 단순히 EPD나 저탄소 그런 자재가 아닌 실제 어떤 자재의 CO2를 흡수시킨다든가 고정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흡수로, 포집으로 저희가 CCUS 기술로 그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밑에 상세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 부분이 좀 보시면 탄소 크레딧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적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이 있고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탄소 크레딧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크레딧 중에서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에 합당한 크레딧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량의 크레딧을 인정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저탄소 기술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ID 항목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공기술도 탄소저감 시공기술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앞에 말씀드린 운영기관 중에 시공학회도 있고 순환자원학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존 기술 대비 얼마만큼 탄소가 저감되는지를 저탄소 기술 인증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한 기술들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 인증 제도에서 그 탄소 감축분을 인정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모의 탄소 배출량은 ISO 이런 기준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탄소 감축량을 위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감량부터 상세량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디냐 말씀을 드리면 왼쪽 편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데 건축물은 신축 기준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건 상점 인증인데
미국의 리드를 좀 벤치마킹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건물 단위의 인증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점 단위의 인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오른쪽 편이 이제 건설 현장 인증입니다. 최근에 건설사들이 탄소 중립 목표들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뭐 SBTI에 의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CDP를 평가를 해서 어떤 기업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공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설사들이 공사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탄소 감축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게 건설 현장 인증, 이렇게 분류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의 계획인데, 저는 이제 좀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건물, 상점, 현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걸 좀 도시대별로 확대해서 도시의 탄소 중립을 좀 평가하는 그런 어떤 제도나 평가 체계나 이런 것도 향후에는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설계부터 공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설계 단계 때 건축물 신축에 대한 예비 인증이 있고, 또 준공 단계 때 본 인증이 있고, 기본적으로 녹색 건축 인증이 기본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물이 설계되고 그리고 준공되고 사용되고 그리고 쭉 사용하다가 리모델링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인증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현장 인증은 당연히 이제 준공부터 이 설계부터 준공의 단계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1부터 5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25, 50, 75, 100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25 단위로 성의 없게 구분해 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과정 평가 수행을 많이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백 건의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평가 결과의 그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에어 등급, 제로 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 등급, 녹색 건축 인증 등급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분석해서 저희 등급과 그런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계된 그런 등급하고의 관계들을 고려해서 이 등급을 좀 설정을 했고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녹색 건축 인증이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이나 에어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으로 1 플러스 등급을 받아도 저희는 그 GCB 인증에서 2등급 정도의 상위 정도의 랭킹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좀 등급 체계를 좀 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증 보고서가 있고 인증서가 있고요. 평판이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도 이제 디자인 관점에서 이런 로고도 좀 쉽게 이제 디자이너에게 요청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했습니다. 앞에서 또 녹색 건축 인증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길. 네. 현재 이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이고요.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평가 방법 그리고 뭐 어쨌든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내어져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서도 신축, 기존 리모델링이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평가는 실제 앞에 해체 단계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체 폐기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자재가 투입되고 운영하는 부분으로 평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 다 PDF 파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분의 분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인증서를 제출하고 뭐 하나 1년의 그런 과정들일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전문가이시니까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탄소중립 건축 인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가가 있고요. 검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CA 평가에서는 3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자 검증이 현재도 지금 녹색 건축 인증계에서 정과정 평가 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환경성 지표 인증 심사원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심사와 검증의 과정들을 거쳐서 인증서가 발부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경계인데 LCA 관점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탄소 배출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 인증이고 이게 평가 체계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배출량이 제대로 평가된 거고 감축량이 제대로 평가된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분모의 배출량과 분자의 감축량에 대해서 ISO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인증 제도다 보니까 운영 규정도 있고 관리 시스템, 무엇보다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베스트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탄소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감축량을 계산하는데 이게 이런 어떤 통합적인 툴이 없으면, 솔루션이 없으면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평가하는 방법, 아니 평가 값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LCA라는 게 자재 선정에서 거기에 어떤 LCI DB를 연결하느냐, 어떤 단위 환산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웹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단위 완성도 통일하고 해서 이것을 컨설팅 하시거나 인증하시는 분들이 통일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구축된 웹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이 다르고 리모델링이 다르고 상점이 다르고 건설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각각에 대한 평가 지침이 각각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해야 되는 평가 지침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인증을 할 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 검토 리스트라고 해서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오른쪽 편에 제출 서류 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기술 지원 보고서고 오른쪽에는 인증 보고서인데 지금 녹색건축 인증도 인증기관이 있고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오른쪽은 이제 인증을 하면 무조건 인증 보고서가 나가는 형태고요. 왼쪽은 기술 지원 보고서라고 하는데 컨설팅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관은 이미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계셔서 그냥 인증만 받으시겠다 하면 이제 인증 보고서를 하시면 되고 이제 컨설팅사를 통해서 기술적인 컨설팅을 좀 받아서 목표로 하는 등급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기술 컨설팅 쪽으로 들어가서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런 인증이 23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 인증 사례가 있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건물 신축, 기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이제 인증 사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왼쪽에는 이제 업무시설이고 오른쪽은 이제 교육시설이고 맨 오른쪽 편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들은 컨설팅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증이 나간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등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업무시설은 4등급 그리고 학교시설은 5등급이죠. 기존 건축물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요소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데 태양광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른쪽 편에 이건 광명시에 있는 구름산 어린이집인데 여기는 광명시는 아시는 것처럼 이 탄소 저감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할 때 나름대로 태양광도 하고 해서 한 3등급 정도가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탄소 배출량과 탄소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결과들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나 좀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마 에너지엑스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에너지엑스 이제 사옥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 건축물은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뿔이죠. 네, 1뿔, 3뿔 등급을 받으셨고 제로에너지 건축에서 에너지 자립률이 121.7%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립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건축물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런 내역서라든가 어떤 각각의 평가된 결과들을 가지고 쭉 저희가 평가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왼쪽 편에 이제 탄소 배출량과 탄소 이제 분자의 탄소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쭉 평가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저희가 에너지 자립률 121.7%였는데 실제 그 정량적인 값만 가지고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 GCB 인증제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업이 1등급을 좀 목표로 하고 계셔서 저희가 다양한 어떤 컨설팅을 하면서 마지막에 좀 제안해 드린 게 탄소 크레딧 부분이었습니다. 이 탄소 크레딧에 대해서 신뢰 가능한 탄소 크레딧을 일정량, 아주 굉장히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1등급을 맞춘 그런 취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자발적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는 기관들이 미국의 베라나 여러 신뢰 가능한 기관들이 있고 이 기술마다 금액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신뢰 가능한 크레딧을 인정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1등급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엄격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한 4-5번 정도 이제 심사가 왔다 갔다 했고 검증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좀 부족해서 실제 이제 전반형 평가 학회 그런 관계자 분들을 통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3자 검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등급이 취득된 내용이 되겠고요.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홍보도 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최근에 이제 한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소아 어린이집 이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구름산 어린이집이 3등급이 나왔는데 이 소아 어린이집은 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싶다라고 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1++++ AO 등급을 받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률이 130.4%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건물은 어떤 탄소 크레딧 구매 없이 1등급이 나온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인증서가 나가고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년도 9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관련된 설명회를 이제 한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인증기관, 운영기관 MOU 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어떤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한 내용들 특히 광명시에 이런 보도자료들이 나가서 최근에는 노원구라든가 뭐 전남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많이 보여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이 소아 어린이집 할 때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런 과업 지시서의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과 함께 저희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이 과업 지시서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OU 한 내용들이고요. 네, 학교 건축물 최초로 한 내용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하는데 베트남의 그런 데에서도 좀 해외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없을까 해서 VGBC라고 해서 베트남 그린빌딩 협의회 정부터 방문해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리드나 로터스 인증을 받는데 저희 탄소 중립 건축 인증도 좀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23년도 9월에 민간 인증을 좀 이렇게 만들었고, 리드나 이런 어떤 해외 그런 민간 인증 사례처럼 저희도 그런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근데 지금에는 뭐 지자체라든가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좀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함께 잘 연계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한 가지 한 1분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건설 분야에서의 탄소 관련된 탄소라고 하면 탄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감축하는 관련된 연구들을 하면서 과거에 한 2007년인가요? 8년도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도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인가요? 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탄소 감축된 그런 어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제안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나 그런 부분들은 그 관계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셨고 당연히 그런 에너지 절감된 기술들을 적용하는 건 너무나 다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안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탄소 건설 자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시공 과정에서 탄소를 좀 절감하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레미콘도 EPD를 받은 사례가 없었고 건설 자재 뭐 바닥재 정도가 EPD를 받은 정도 사례여서 그런 게 적용되지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뿐만 아니라 예대탄소 배출 또 시공 과정에서의 어떤 탄소 감축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대가 됐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그 관련된 부분도 컨설팅도 하시고 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서 좀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